실제로 이제 저도 프로포폴을 많이 썼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보면 분들이 사실은 프로포폴에도 잘 마취가 안 돼요. 굉장히. 안녕하세요. GNG 병원에서 코막힘, 코성형을 담당하고 있는 성용의 원장입니다. 요즘에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내장내시 하고 나면 헛소리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수면 마취로 인한? 수면 마취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전신 마취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는 있는데 주로 이제 수면 마취의 경우에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약에 취해 있다고 봐요. 거의 프로포폴 깰 때를 보면 거의 술 취했을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프로포폴을 많이 썼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보면 주량이 세신 분들이 사실은 프로포폴에도 잘 마취가 안 돼요.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는 전신 마취를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마취 프로포폴도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깰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취한 증상, 술이 아니라 프로포폴의 취한 증상을 상당히 좀 길게 보여주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양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실제로 중독에 걸리는 현상이 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량이 세신 분들의 경우에는 프로포폴 마취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병원에서 아직도 수면 마취를 많이 권한다고 하는데 왜 권하는 건가요? 전신 마취는 반드시 마취과 원장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수면 마취도 사실은 마취과 선생님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만, 수면 마취는 마취과 원장님 없이 수술 집도하는 의사에 의해서 마취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의원급에서는 좀 더 수면 마취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신 마취만큼은 아니지만 수면 마취도 안전한 반면, 전신 마취에는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전담을 해서 모든 마취를 다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적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원장님,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치과에 가서 치료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것도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 국소 마취. 국소 마취라고 해서 전혀 다른. 그때는 이제 리도카인이라고 해서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극소 마취를 하는데도 마취가 잘 안 돼요. 마취를 3번인가 4번을 다시 해요. 원래 치과 쪽, 특히 이빨 뽑을 때 마취는 신경 블록을 해야 돼요. 뼛속에 신경을 블록해야 돼서 원래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마다, 치과 의사들마다 스킬 차이에 의해서 그런 거지, 환자분의 특성보다는, 물론 환자분의 특성도 있을 수 있죠. 구멍이 뭐 잘 하기 힘들다거나 신경을 블록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는 있겠죠. 다른 부위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주량이라는 관계가 없겠네요. 전혀 상관없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투약을 많이 하다 보니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 이게 마약 음료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마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 또한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관리가 필요한 마약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마약이에요? 네, 왜 마약류로 지정이 되었냐면, 실제로 프로포폴 여러 번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마약류와 거의 비슷한, 뇌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그리고 소용량만 사용하는 것이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GNG 병원의 성용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